한국 반도체 필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연간 47조 원 규모의 거래를 끊겠다고요. 그리고 36시간 후 일본 전역이 마비됐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 하루밤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그 차관은 서울로 날아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36시간 만에 벌어진 충격적인 역전.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한국 반도체 전면 금지. 그 말이 나온 순간 도쿄 총리관저 브리핑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써니 글로벌 공급망 총괄 부사장 마츠다 게니치. 32년간 이 회사에서 반도체를 조달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7년간 서울에서 삼성, SK와 직접 거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단상 위에 선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시하라 료스케 경제산업성 차관. 52살의 야심가였습니다. 검은 양복깃에 작은 일장기 배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는 역사적인 결단을 발표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진짜로 연간 47조 원 규모의 한국 반도체 수입을 전면 중단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기자 한 명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에 굴욕적인 의존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의 눈이 카메라를 향해 빛났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 오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으로 일본의 반도체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환호성까지 질렀습니다. 마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2년입니다. 32년 동안 반도체 공급망을 봐왔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차관님,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현재 일본 산업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가 73%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가 가능합니까? 이시하라가 웃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73%라고요? 그건 과거 수치입니다.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미 대만과 미국 업체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반도체가 특별해서 쓴 게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저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죠. 기술력으로 따지면 일본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원래 반도체는 일본이 원조 아닙니까?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가격만 싸다고?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수율이 94%입니다. 일본 최고 업체 라피더스가 19%입니다. 5배 차이가 납니다. SK하이닉스의 HBM은 전 세계 AI 서버의 심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대체, 세상에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써니 본사 CEO 타나카 미유키 사장이었습니다. 마츠다 부사장, 봤지? 네. 정부 방침이야. 우리도 따라야 해. 사장님, 이건 재앙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임원회의 소집이야. 거기서 이야기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6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확히 36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릎을 꿇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7시, 써니 본사 긴급 임원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12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한 명만 빼고 이시하라 차관이 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기업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츠다 부사장. 타나카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공급망 현황 보고해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해 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현재 써니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이미지 센서용 메모리 91% 한국산.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구동칩 84% 한국산. 플레이스테이션용 고대역폭 메모리 97% 한국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시아라 차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써니는 32시간 안에 주요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이시아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32시간이라고요? 네, 32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현재 재고 현황입니다. 이미지 센서용 메모리는 28시간 분량, 디스플레이 칩은 35시간 분량, HBM은 19시간 분량입니다. 그건 재고를 더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임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기획본부장 야마모토였습니다. 지금 당장 주문하면 됩니다. 한 달치 정도 쌓아놓으면. 야마모토 본부장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가 나간 직후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긴급 발주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타나카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국 쪽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을 끊을 준비를. 말도 안 돼. 이시아라 차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도 바보가 아닙니다. 일본 시장을 잃으면 그쪽도 수조원 손해예요. 감정적으로 나올 리 없습니다. 차관님,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7년간 서울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을 지킵니다. 이시아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츠다 부사장, 지금 협박입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임원들이 눈치를 보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별것 아니라고 하셨죠. 가격만 싸다고. 사실이잖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 94%, 라피더스 19%, 5배 차이입니다. SK하이닉스 HBM은 엔비디아, 독점 공급입니다. 대만 TSMC도 못 따라갑니다. 세계 어디에도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마츠다 부사장, 타나카 사장이 제지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 주세요. 사장님, 저는 32년간 이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참고 있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써니가 망합니다. 아니, 써니만이 아닙니다. 도요타도, 파나소닉도, 일본 제조업 전체가 무너집니다. 과장이 심하시군요. 이시아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츠다 부사장, 당신은 한국에서 너무 오래 있었나 봅니다. 시야가 좁아졌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급을 끊으면요? 우리도 소재 수출을 끊으면 됩니다. 2019년에도 그렇게 했잖습니까? 2019년 결과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뭐요? 우리가 소재 수출을 규제했더니 한국은 3년 만에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소재 기업들만 시장을 잃었죠. 이시아라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츠다 부사장. 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은 기술자입니다. 정치를 모릅니다. 국가 정책은 정치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이시아라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임원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타나카 사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츠다 부사장, 자네 심정은 이해 안 해. 사장님. 하지만 정부 방침이야. 우리도 따라야 해. 32시간입니다. 사장님. 알았어. 사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체 공급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TSMC, 마이크론, 어디든 연락해봐. 그들이 우리 물량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어쨌든 해봐. 그게 자네 일이잖아.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서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박서준 전무.
7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응답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박천무는 언제나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 3시에 걸어도 받던 사람입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쿄 아자부의 작은 이자카야. 저는 혼자 앉아 사케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의 역사적인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라는 자막이 붙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훌륭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반도체는 일본이 원조입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을 배워간 것에 불과해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삼성전자 기술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렇죠. 3나노 공정에서 수율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히려 일본이 다시 일어설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성 3나노 수율은 94%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계에 도달한 건 일본입니다. 라피더스가 19% 수율로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TV에서는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봐, 일본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옆 테이블에서 샐러리맨들이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한국 따위한테 끌려다닐 필요 없어. 그러게. 우리가 키워줬으면서 건방지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번호였습니다. 박서준 전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마츠다 상.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7년간 함께 일했던 파트너. 하지만 오늘은 그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 전무님, 아까 전화. 알아요.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발표가 있을 겁니다. 무슨 발표요? 삼성, SK, 한화, LG. 4개사 공동 성명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본향 모든 반도체 공급에 대해 품질 재검증 절차에 들어갑니다. 품질 재검증이요? 네. 재검증 기간 동안 신규 출하는 잠정 보류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건 사실상 공급 중단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츠다 상. 박 전무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한테는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7년 2년이 있으니까. 박 전무님,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츠다 상.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제 이시하라 차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일본이 키워준 나라라고요. 기술도 별것 아니고 가격만 싸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면서 왜 막지 못했습니까?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뉴스 보시면 압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어두운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2월의 도쿄는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973년. 아버지는 써니의 기술자였습니다. 당시 신생 기업이었던 삼성전자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게니치.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얕보지 마라. 네. 내가 처음 삼성 공장에 갔을 때 그들은 우리 기술을 배우려고 밤을 새웠다. 눈빛이 달랐어. 굶주린 사람의 눈빛이었다. 아버지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이미 배가 불렀다. 편하게 살고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 목숨을 걸고 있었다. 그래서요? 그들은 우리보다 빨라질 거다. 언젠가 반드시. 1973년의 예언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은 AI 시대의 핵심입니다. 한국 없이는 세계 어떤 첨단 산업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50년 전 아버지가 걱정했던 그대로 뒤처져 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타나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사장님, 내일 아침 10시에 한국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공급 중단입니다. 확정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네. 본사로 와. 긴급회의 소집이야.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도쿄의 밤거리가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오가는 사람들, 평화로운 일상.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뀐다는 것을.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 스마트폰, TV, 자동차, 에어컨. 그 모든 것의 심장이 곧 멈춘다는 것을. 택시가 써니 본사 앞에 섰습니다. 빌딩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1시인데도 이미 소식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경비원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마츠다 부사장님,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6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10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대회의실에 4개 기업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LG화학, 한국반도체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들이었습니다. 박서준 전무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일본 정부의 발표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은 다 보셨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전면 금지, 연간 47조 원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 김영미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시아라 차관 발언입니다. 한국 기술은 별것 아니다. 가격만 싸다. 일본이 키워줬다.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일본한테 뭘 배웠습니까? 한화솔루션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성이 3나노 94% 수율 찍을 때 일본 라피더스는 19%였습니다. 5배 차이입니다. HBM은요? LG화학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 HBM은 세계 유일입니다. 엔비디아가 줄 서서 기다립니다. 일본이요? HBM 만들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박 전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그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일본 시장, 연간 47조 원입니다.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김영미 상무가 말을 받았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전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가 회의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모욕당했습니다. 근거 없는 비하 발언을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성전자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박 전무가 준비해 온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공동 성명입니다. 그가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향 모든 반도체 및 관련 소재에 대해 품질 재검증 절차에 들어갑니다. 품질 재검증이요? 네. 이시아라 차관이 우리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검증 기간 동안 신규 출하는 잠정 보류됩니다.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재검증이? 박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철저히 해야 하니까 일주일, 한 달, 아니면 그 이상?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사실상의 공급 중단이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 전무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후 1시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박 전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마츠다 상.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47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1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브리핑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국내 언론뿐 아니라 블룸버그, 로이터, CNN까지 와 있었습니다. 박서준 전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뒤로 삼성, SK, 한화, LG,
4개 기업의 로고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일본 시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공식 발언과 언론 보도로 인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기술은 별것 아니다. 삼성은 한계에 도달했다. 한국 반도체는 필요 없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양국 기업 간의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에 저희 4개 기업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첫째, 일본향 모든 반도체 및 관련 소재에 대해 품질 재검증 절차에 들어갑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둘째, 재검증 기간 동안 신규 출하는 잠정 보류됩니다. 기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사실상 공급 중단 아닙니까? 박 전무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품질 재검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측이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셨으니 저희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철저히 해야 하니까요.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셋째, 박 전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검증 완료 후에도 공급 재개 여부는 일본 측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블룸버그가 가장 먼저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 일본 공급 사실상 중단. 정부 발언에 대한 보복. 로이터, CNN, 월스트리트 저널. 모든 매체가 이 뉴스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도쿄 증시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30분 만에 3.2% 급락했습니다. 써니 주가 8.7% 폭락, 도요타 6.3% 하락, 파나소닉 7.1% 하락. 일본 제조업 전체가 빨간불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비행기로 2시간 거리. 하지만 그 2시간 동안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12시간 후, 일본 시간 새벽 1시, 써니 구마모토 공장.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공장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 7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48%. 써니의 자존심이자 캐시카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니터 한쪽에서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츠다 부사장님. 현장 책임자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3번 라인 메모리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은 수량은 2시간 분량입니다. 2시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17분. 삼성 쪽 연락은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대체 공급선은? TSMC에 긴급 발주 넣었는데 최소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물량도 우리 필요량의 20%밖에 안 됩니다. 3개월. 하지만 우리에게는 2시간밖에 없었습니다. 4번 라인도 위험합니다. 또 다른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HBM 재고가 4시간 분량입니다. 5번 라인은요? 6시간입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타나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구마모토입니다. 상황이 어때? 3번 라인이 2시간 후에 멈춥니다. 전화기 너머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라인은 전부 12시간 안에 멈춥니다. 재고가 없습니다. 미친.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시아라 차관한테 연락해봤어? 받지 않습니다. 그 새끼가. 평소 점잖던 사장의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마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2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공급이 끊기면 32시간 안에 멈춘다고 했습니다. 알아. 근데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와서 그 얘기에서 뭐하나. 사장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지. 뭐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마모토 공장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들한테 사과하고 공급 재개를 부탁하는 수밖에. 사과라고? 정부가 그럴 리 없어. 그럼 공장이 멈춥니다. 마츠다.
사실입니다, 사장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2시간 후에 3번 라인이 멈추고 6시간 후에 전체 라인이 멈춥니다. 그러면 써니는 하루에 1200억 원씩 손실을 봅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시아라 차관이 사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그럼 제가 직접 갑니다. 뭐, 서울로요. 제가 직접 가서 협상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가 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7년간 그들과 일했습니다. 박서준 전무를 압니다. 김영미 상무도 압니다. 그들이 절 믿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문제야. 정부가 안 움직이면 기업이 움직여야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알았어.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봐, 마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공장 관제실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3번 라인 정지. 현장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3번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43분이었습니다. 재고 계산이 틀린 겁니다. 실제로는 더 빨리 바닥난 거였습니다. 피해 규모는 시간당 187억 원입니다. 187억 원. 매 시간마다 187억 원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공장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서울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24시간 후, 도쿄 저녁이 비상이었습니다. 써니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요타 나고야 공장. 새벽 5시에 ECU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ECU, 전자제어 장치. 자동차의 두뇌입니다. 엔진 제어, 변속기 제어, 제동 시스템. 이게 없으면 자동차는 그냥 철덩어리입니다. 도요타의 ECU는 82%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부품이 들어갑니다. 생산 라인 전면 중단. 도요타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품 수급이 정상화되는 대로 재개하겠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정상화됩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파나소닉 오사카 공장. 에어컨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라인도 멈췄습니다. 세탁기, TV, 전자레인지. 모든 라인이 차례로 정지했습니다. 인버터용 전력 반도체가 없습니다. 공장장이 보고했습니다. MCU도 바닥났습니다. 이대로면 내일부터 출하가 불가능합니다. 히타치, 미쓰비시 전기, NEC. 일본의 모든 대기업이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반도체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던 물량이 끊기자 모든 것이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도쿄 증시, 니케이 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7.3% 급락.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재개되자마자 또 폭락했습니다. 패닉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외환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엔화가 하루 만에 4.8% 폭락했습니다. 달러당 168엔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적인 엔저였습니다. 일본은행이 긴급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엔화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경제산업성. 이시아라 차관이 회의실에서 TV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공장들이 멈추는 뉴스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써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마모토 공장 전면 중단이랍니다. 이시아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요타도 나고야 공장 멈췄다고 합니다. 파나소닉은요? 오사카 공장 3개 라인 정지입니다. 이시아라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한국 놈들이 진짜로 이러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미쳤군. 그가 일어섰습니다. 대만에 연락해. TSMC. 긴급 물량 요청이야. 이미 했습니다. 결과는 6개월 대기입니다. 물량도 우리 필요량의 15%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마이크론은 물량 없답니다.
자기네 수요도 감당 못하고 있대요. 이시아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국은 SMIC요? 품질 보증 못한답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데? 중국이 지금 한국 반도체 대량 구매에 들어갔답니다. 이시아라가 소리쳤습니다. 일본이 빠진 자리를 중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12% 올랐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버리자 중국이 한국을 아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이시아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계획대로가 아니야. 그는 자신의 발표문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반도체 전면 금지. 그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4시간. 고작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8시간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도쿄에서 오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5번 라인 정지, 6번 라인 정지, 구마모토 공장 전면 중단, 선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7년 전과 달라진 게 많았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거리는 더 깨끗해졌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세련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에너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빨라. 50년 전의 예언.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 일본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박서준 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 흰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츠다 상.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전무님. 악수를 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박 전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 정말 죄송합니다. 마츠다 상이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차관이 한 짓이지. 하지만 저도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전무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올라가시죠. 박 전무가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회의실에 들어서자 4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SK하이닉스 김영미 상무, 한화솔루션 이사, LG화학 전무. 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마츠다 부사장. 삼성 부회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공급 재개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일본 상황은 아시겠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써니 구마모토 공장 전면 중단, 도요타 나고야 공장 중단, 파나소닉 오사카 공장 중단.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 24시간 동안 23개 대기업 생산 중단, 14만 명 일시 휴직, 니케이 7.3% 폭락, 에너 4.8% 급락. 인상적이군요. 김영미 상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24시간 만에 그 정도면 이대로 가면 3일 안에 일본 제조업 전체가 멈춥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자초라. 한화 이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시아라 차관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한국 기술은 별것 아니다. 우리가 키워줬다. 압니다. 근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죠?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거래를 제한하는 겁니다. 거래요? 박 전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 조건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삼성 부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은 3가지입니다.
32시간 후 도쿄 총리관저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가 회의실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 총리가 말했습니다. 경제산업성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현재 7개 핵심 산업이 동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자동차 도요타, 혼다, 닛산, 마쓰다, 스바루 전 공장 생산 중단. 전자써니, 파나소닉, 샤프, 히타치 주요 라인 정지. 통신 NTT 도코모 기지국 유지 보수 차질. 5G 장비 교체 불가. 의료 종합병원 MRI, CT 장비 부품 부족. 일부 병원 검사 중단. 로봇 환악, 야스카와 산업로봇 생산 중단. 자동차 공장 연쇄 타격. 총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32시간 동안 직접 손실 약 8조 7천억 원입니다. 간접 손실까지 포함하면 추산 불가입니다. 8조 7천억. 총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늘어나는 건가? 하루 약 6조 원 규모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체 공급선은? 없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TSMC는 6개월 대기, 물량 15%. 마이크론은 물량 없음. 중국 SMIC는 품질 보증 불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총리가 소리쳤습니다. 국민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공장이 멈추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총리님,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을 자극한 건 저였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소용이야. 총리가 쏘아붙였습니다. 사과할게. 한국에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급 재개를 요청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차관이 직접 가겠다고? 네.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수습해야 합니다. 총리가 한참 동안 이시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봐야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말했습니다.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 뭐든 해서 이 상황을 막아. 이시하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삼성전자 회의실. 저는 한국 측의 조건을 듣고 있었습니다. 첫째, 삼성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이시하라 차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허위 발언을 인정하고 한국 기업들에 사과해야 합니다. 예상했던 조건이었습니다. 둘째, 박 전무가 이어받았습니다. 기술 및 품질 검증 협약. 앞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품질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면 공동검증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셋째, 김영미 상무가 말했습니다. 재발 방지 조치. 일본 정부가 공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비하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 조건, 공식 사과. 이시하라 차관의 자존심으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츠다 상. 박 전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이 계속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 시장, 연간 47조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뭘 겪었는지 아십니까? 식민지배 36년입니다. 그 후로 70년 동안 일본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배터리에서, 조선에서. 그런데 아직도 무시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모욕을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쿄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시하라 차관, 서울행 결정. 내일 아침 도착 예정.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전무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옵니다.
박 전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요? 네. 내일 아침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재미있군요. 그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36시간 만에 직접 오시다니. 조건은 그대로입니까? 당연하죠.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사과. 그게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도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건 이시하라 차관의 공식 사과. 기자회견에서 허위 발언 인정 한국 기업들의 사과. 답장이 왔습니다. 전달하겠음. 시계를 봤습니다. 36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본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얕보지 마라. 그들은 우리보다 빠르다. 50년 전의 예언. 그리고 지금 일본은 그 예언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36시간 후, 인천공항 입국장. 이시하라 료스케 경제산업성 차관이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52시간 전, 그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전면 금지. 지금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36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공항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차관님, 한국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과하러 오셨습니까? 공급 재개 요청입니까? 이시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2시간 전에 그 남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키워준 나라입니다. 기술력으로 따지면 일본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 오만한 발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무릎을 꿇으러 온 겁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27층 대회의실. 테이블 양쪽에 두 나라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측 삼성전자 부회장 박서준 전무, SK하이닉스 김영미 상무, 일본 측 이시하라 차관, 저, 그리고 외무성 담당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시하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이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격만 싸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키워줬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박 전무가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이시하라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님,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서 하실 게 아닙니다. 이시하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 앞에서. 이시하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자회견, 공개 사과. 그것은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조건입니까?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36시간 전에 차관님이 전 세계 앞에서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과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시하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일본의 운명이 그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시하라가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에 준비해두겠습니다. 오후 3시, 삼성전자 본사 브리핑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CNN, BBC, 블룸버그, 로이터, 일본 NHK도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36시간 전, 저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별것 아니다. 가격만 싸다. 일본이 키워줬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발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수율은 94%입니다. 일본 최고 업체의 5배입니다. SK하이닉스의 HBM은 세계 유일의 기술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일본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브리핑룸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시아라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완전한 90도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한국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1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6시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공급 재개가 결정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를 수용합니다. 양국 기업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본향 공급은 즉시 재개됩니다. 도쿄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5.2% 상승했습니다. 엔화가 2.3% 회복됐습니다. 일본 전역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써니 구마모토 공장에 불이 켜졌습니다. 도요타 나고야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6시간 만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36시간 동안 일본 경제가 입은 손실은 8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증발한 시총은 127조 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제조업은 안전하다는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세계는 목격했습니다. 일본이 36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 것을, 한국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일주일 후, 도쿄 아자부. 저는 아버지의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1973년. 아버지가 처음 삼성 공장을 방문했을 때, 한국을 얕보지 마라. 그들은 우리보다 빠르다. 50년 전의 예언.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7년간 서울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묘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봤습니다. 밤을 새우고 주말도 없이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우리 일본은 어땠습니까?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6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36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묘비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게니치. 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써니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그들 없이는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 연간 투자 3천억 원, 인력 교류 프로그램, 양국 엔지니어 연간 200명 교환, 장기 공급 계약, 5년간 안정적 물량 확보.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6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겸손은 기회를 만듭니다.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한 달 후, 서울 코엑스 한일 반도체 협력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이 도시에 무릎을 꿇으러 왔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손을 내밀러 왔습니다. 박서준 전무가 청중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36시간 동안 일본은 지옥을 맛봤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주가가 폭락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36시간이 우리에게 준 선물도 있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깨달음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국 모두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전무가 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츠다 상.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7년 전에도 이렇게 악수했죠. 기억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두 나라의 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6시간 만에 무릎 꿇은 일본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맨손으로 일궈낸 기술 강국 대한민국.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